실시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083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조이시티를 갖고 계시네요. 38,800원에 매수해 주셨습니다. 20% 비중 있으신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나 봐요. 단기적인 전략 물어와 주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6% 크게 올라서 39,950원에 마감됐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중기 목표 주가까지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지문상 대리님, 네. 전략 주시죠. 일단 뭐 조이시티는 모바일 게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리스타일류 위주의 어떤 뭐 프리스타일 풋볼, 뭐 프리스타일 뭐 농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류로 성장을 했었던 모바일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PC 시장에서 일정 부분 프리스타일로 성공을 했었지만 지금은 회사 자체가 거의 모바일 시장에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조이시티를 말하기 전에 사실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주들은 지금 사실 업사이드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장 자체가 발빠르게 순환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뉴스 플로우로는 굉장히 많이 조이시티는 나올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건 배틀10이라는 그 헬기 게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할만한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쪽보다는 북미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굉장히 그 올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인 이제 주사위의 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초쯤에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게임류 자체가 보드게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넷마블에서 하고 있는 그 부루마블 게임류의 모바일 게임 하나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하드코어 RPG 게임이 아닌 이상 그 과금 시스템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도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출이 한 916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242억 정도 가이던스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한 300% 정도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주가가 그거에 대해서 반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모바일 게임주들 특히 이제 업종 순환매가 거의 한 2주 정도 게임주들이 쉬어줬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의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1선 주가 안 깨고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터치는 하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21선 위로 올려놨습니다. 모양도 굉장히 좋고요.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3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61선 부분만 깨지 않으면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1선 깨는 자리인 한 27,000원 정도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증권통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영웅샘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보험주 갖고 계시네요. 메리츠 화재 보유 중이신데요. 12,350원에 40% 비중 갖고 계세요. 오늘 주가가 12,8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까요? 메리츠 화재, 정석철 주임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주임님, 네. 4월 1일에 이 종목이 아주 큰 양봉을 내면서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보험주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받고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단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구조조정을 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올해 3월에도 이제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구조조정 비용 등이 이제 2분기쯤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그 1분기 실적 자체도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소폭 적자가 나오거나 흑자가 나와도 뭐 약간의 흑자가 기록할 것이다라는 좀 컨센서스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일단 그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 좀 다른 보험사 대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전략이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장기 위험 손해율 영업일수가 이제 감소 효과가 반영되면서 좀 실적 자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은 ROE가 원래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회사였는데 신계약, 뭐 인보험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부분에서 열의를 보이면서 이제 좀 상당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여러 증권사에서 이제 좀 주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실적으로만 따진다면 뭐 당장의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또한 기관 수급 자체도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순매수를 보이는 게 최근 이제 기타랑 이제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 실적 모멘텀이 없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큰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매수 가격이 이제 12,3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표가를 보게 된다면 한 13,5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이 3월 말쯤에 2월 말쯤에 한번 크게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진 가격인데 한 13,500원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2,000원 정도로 기존에 이제 작년부터 이어오던 저점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물대를 돌파할 만한 뭐 이벤트나 모멘텀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 주가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처음 전화 주셨나요? 옛날에 한번 주고 오랜만에 좀 네, 전화했거든요. 한번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동안 투자 잘하고 계셨어요?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현대상선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걸 9,000원 정도에 제가 좀 38% 정도 샀거든요. 네네. 그죠? 근데 여기 회사가 지금 뭐 이렇게 구조조정도 잘하고 뭐 흑자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 괜찮을런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적자에서 흑자로요? 네, 전화한다는 그런 신문을 제가 방금 봤는데, 네. 그리고 또 뭐 여기 뭐 매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음. 자산을 뭐 뭐 투자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지 제가 좀 물어보려고 전화한 겁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현대상선 과연 턴어라운드 가능할지 또 M&A나 다른 이슈가 있을지 오늘 세 분 중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강재현 전문가님이요. 네, 강재현 전문가님. 예.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대상선이 이제 요즘 해운 업종 자체가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업종을 대표하는 해운전은 사실 현대상선하고,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이잖아요. 근데 이제 둘 중에서 현대상선을 선택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현대상선이 약간 좀 자구책 뭐 구조조정도 한다 그러고 뭐 그런 뭐 미국에 뭐 관련된 뭐 무슨 투자를 받는다 그러고 나중에 혹시 그럴지 모르는데 금강산 개발 그런 것도 연결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간단하게 이제 해운 업황 자체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운 쪽에서 이제 운행을 할 때 이제 유가를 쓰는 것이 벙커시유를 쓰게 되는데, 벙커시유가 작년에 한 630불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한 280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류비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예전과는 달리 이익의 좀 증가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현대상선이라든지 한진은 둘 다 시장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통해서 이제 벌크선이라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도 매각하면서 부채를 계속해서 감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컨센서스 자체가 내년까지도 저유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 한진해운은 미주 노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노선에 대한 비중이 많고요.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구주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대한 노선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대상선보다는 한진해운이 좀 더 모멘텀을 받은 것이 맞는 거고, 이제 앞으로 유럽의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현대상선 역시도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해운 업종이 이제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2분기부터 3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수기인 1분기를 지나가는 관점에서 유가의 하락이 이게 그 전환으로 바뀐 상태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신 건 저도 좋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5월 달에 유럽에서의 이제 유로존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그때 확연하게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난다면은 시장에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9,000원에 매수하셔서 좀 매수가 자체도 여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현재 그 매수가까지는 어지간해서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계적인 목표가하고 이런 부분만 차트를 보면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산업재 쪽에서 운송에 속했던 종목들은 다 예전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추세를 막고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진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의 증가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시점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3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12,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때는 이제 한 1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300원 그리고 12,000원 이런 가격대를 먼저 돌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좀 시간에서 시장 자체가 한 12,000원짜리 정도에서는 굉장히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뭐 다른 건 나머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줄여놓고 나중에 밑으로 내려오면 더 다시 재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제가 이거 동시에 이거 조선주랑 이걸 동시에 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걸로 지금 수익이 나서 조선주도 이익이 약간 나긴 났는데 그걸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걸 그냥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 조선하고 해운 종목들이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강세 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서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탱커선의 발주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중국에서의 1대1로 정책이 있죠. 그 1대1로의 정책이 얼만큼 확실하게 전개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대1로 정책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해양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선주들의 발주도 많아질 것이고요. 해운주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노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조선에서 조선 물량을 정리해서 해운을 바꾼다. 이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이하면 둘 다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둘 다 업황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한쪽을 더 몰아서 좋다기보다는 둘 다 갖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성공적인 전략 세우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77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테라세미콘을 10% 27,0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왜 이러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19,550원, 19,550원에 마감됐습니다.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으신데 질문이 왜 이러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문상 대리님. 예. 네. 뭐 전반적으로 살짝 뭐 조정을 받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사실 워낙 장비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가 턴어라운드의 어떤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그 올해 예상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이던스지만 작년이 한 7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거의 한 2배 정도, 1,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작년 OPM이 한 6%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한 12%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비 쪽에 대한 그 작년에 그 딜레이 되셨던 장비 수주가 올해로 딜레이가 되면서 올해 작년까지 못 받았었던 수주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고 있는 쪽이 이제 플렉서블 AM OLED 쪽 장비, 커팅 장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게 시장보다는 기대치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장비주 수주는 시장보다 선회하고 먼저 수주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 반도체 장비 쪽, 후공정 장비 쪽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보다 선회해서 장비 수주를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가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LED 디스플레이 쪽 그 장비 쪽 수주는 먼저 선행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빠지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 자리는 개인적으로 한 121선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8,700원 정도 대 자리인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도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현금 일부 좀 가지고 있으시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으로 취하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사실 업황이 개인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라세미콘도 그렇고 뭐 AP 시스템, SFA 이런 장비 쪽 수주가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주가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은 좀 선침해 하셔가지고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문자 2106으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롯데케미칼 갖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우리 OCI 갖고 계시는 분도 롯데케미칼 보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19만 7,2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있으신데요. 수익을 충분히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 23만 3,500원에 마감됐습니다. 15% 정도 수익이시죠? 정석철 주임님,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목표가랑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매수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오늘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3년 말 고점이 이제 24만 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저항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주봉으로 본다고 해도 200주 이평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의 이제 기간 조정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돼서 아예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를 해야 되긴 할 텐데요. 그 손절 가격은 한 21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뭐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낮은 납사 투입에 따라 이제 제품 스프레드가 초호황 국면으로 좀 움직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24만 원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26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주가 상승이 대부분 다 이제 기관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급격하게 좀 꺾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이제 외국인까지 좀 순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신 가격 그대로 이제 주가 보면서 여유 있게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상승을 좀 더 즐겨도 좋겠다는 의견 롯데케미칼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2625님이십니다. 이분은 해운주 한진해운 갖고 계시네요. 12,500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50% 비중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늘 주가 2% 상승해서 7,600원에 마감됐습니다. 강재현 전문가님 비중 줄이고 싶다고 하세요. 비중 부담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손실이 꽤 나 있으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가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현대상선을 설명해드리면서 한진해운도 같이 설명해드렸는데, 한진해운은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유가 자체가 이제 이렇게 다 올해 이제 한진해운이 그동안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던 부분에서 올해 흑자로 크게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 비율을 계속해서 감소를 해나갈 것인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통화가 달러를 기준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화가 이제 환율 자체가 올라갔을 때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과 부채를 이제 이자 비용도
적게 되는 양쪽의 효과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진해운은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주가가 1차 상승, 2차 상승하고 나서 숨고르기에 나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중을 축소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주가가 추가적인 강세를 더 띈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서서히 감소를 시키는 게 좋다. 어차피 지금 매수가를 보면 2년 이상 끌고 오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축소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제 2분기, 3분기 성수기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시장에서 2분기, 3분기 중에 시장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에 뛰면은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은 한진해운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앞전에도 이제 주봉상에서 그림인데 바다가 다지면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됐다는 시점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시세 나오고 상승 주수와 하락 주수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 뛴다면은 앞전에 상승폭 마디만큼은 기본을 뽑아주기 때문에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축소하냐면은 앞전에 갭이 있었던 9,500원짜리 정도 되는데 그 자리 정도에서는 한번 축소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뭐 내렸을 때 재매수 하셔도 상관없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끌고 가실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카운슬러 진단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화학주도 많이 해드렸고요. 해운주 쪽 또 진단해드리고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게임주 가운데 조이시티도 알아봤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